네, 게임 네트워킹의 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버 어서리티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근데 서버 어서리티는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서버 어서리티 방식이 자주 사용하는 게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MMORPG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MMORPG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접속자 수,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하죠. 동접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OL 같은 경우에 한 세션, 이제 게임 하나의 방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5에서 1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접이 10명이에요. 물론 LOL 게임 전체가 돌아가는 게 수만 개의 게임이 동시에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월드 내에 돌아가는 하나의 월드에 돌아가는 사람 수는 1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를 담당하는 서버가 하나씩 있다고 치면 이 서버는 10개의 커넥션만 핸들링 하면 됩니다. 하지만 MMORPG는 그렇지 않죠. MMORPG는 가령 도시 하나를 보더라도 또 도시 하나에 사람 수가 수백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만 하나의 서버가 담당하더라도, 이 도시만 하나의 서버 담당하더라도 이 서버가 감당해야 될 커넥션 수가 100개가 그냥 넘어갑니다. 수백 개의 커넥션을 동시에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MORPG 서버를 말할 때 10K 서버라는 말을 하는데요. 10K 서버가 뭐냐면은 동시 접속자 수 10,000명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서버를 10K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K 동시 접속자 수 10,000명을 핸들링 할 수 있으면 이제 훌륭한 서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에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많은 MMO잖아요. 매시브한 멀티 유저를 핸들링 해야 됩니다. 매시브한 멀티 유저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핸들링하는 방식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서버 어서리티 방식은 사실 구현하는 것보다 이 매시브한 유저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가 더 관건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알아보죠. 소켓 프로그래밍.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려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데, 소켓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고 보면은 그거죠. 이렇게 전선이 있고 이렇게 소켓, 이렇게 콘센트에 이렇게 꽂는 거를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한국은 동그랗죠. 동그라미. 이렇게 꽂는 거를 소켓이라고 그러죠. 소켓. 콘센트에 꽂는 거 소켓이라고 그러죠. 소켓이라는 건 어떤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거 꽂아가지고 하는 거를 소켓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랜선 꽂을 때도 랜선 소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랜선을 꽂잖아요. 이것도 소켓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걸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연결된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뭔가를 주고받는 거를 소켓이라고 하는 거죠. 소켓을 꽂으면 연결이 되고 띄면은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비슷한 건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보면은 NIC에서 일어납니다. NIC는 NIC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랜카드가 NIC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랜카드가 꽂혀져 있죠. 그리고 랜카드에 랜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랜카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는 운영체제 OS가 있죠. 윈도우즈나 맥이. 이 OS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윈도우즈나 맥 이전 시대에는 그 OS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제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하드웨어별로 다른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도 뭐 브로드컴에서 만든 카드냐 아니면 뭐 인텔에서 만든 카드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됐냐, OS에서 어떤 추상화 에어리어를 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가 막 서로 다른 벤더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브랜드의 하드웨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추상화 에어리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 위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하드웨어들은 어떤 벤더들 하드웨어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하드웨어인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상화 에어리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댑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막 굵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건, 만약에 우리가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된다. 우리 봐줘. 표면이 막 우퉁부퉁하면 잘 운전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다가 이 표면과 똑같하게 생긴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 놓고 위를 반듯하게 깎아버리면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댑팅 한다고 그래요. 그 적응해서 위 아래 우퉁부퉁한 영역을 적응해서 골고루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어댑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어댑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도 기본적으로 어댑터 패턴이고요. 이런 어댑터 패턴은 그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OS가 이제 할이라는 거를 제공해서, 추상화 에어리어를 제공해서, 레이어를 제공해서 그 아랫부분, 하드웨어 부분들을 감춰줌으로써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든 상관없이 그 윗부분에서는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코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접점을 연결하는 접점을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접점을 소켓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 통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켓이라는 거는 어떤 연결을 꽂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다가 소켓을 딱 꽂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요 NIC를 통해서 데이터가 주고받는 걸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소켓이라고 그러고, 이런 소켓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걸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켓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뭐 소켓 프로그램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소켓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NIC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런데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 결국에 보면 이거는 IO거든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인터넷을 넘어오든 파일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뭐 사람들이 키보드로 입력해서 받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엔 데이터는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인풋과 아웃풋, IO 프로세스인데, 이 IO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 두 개가,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은 중요한 기능 두 개가 읽기와 쓰기입니다. 리드와 라이트죠. 그래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결국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리드하는 기능과 라이트하는 기능, 딱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켓 프로그램이 보시면 좀 복잡한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쓰는 IO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드와 라이트를 하는데, 이 리드와 라이트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는 방법이 동기식 방식이 있고 비동기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식이라고 그러면은 영어로 싱크로노스 어떻게 쓰는지 좀 헷갈리네. 요거는 어싱크로노스 방식인데,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기식 방식은 가령 데이터를 리드했다고 보죠. 데이터를 리드를 요청했어요. 그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이 펑션이 끝이 안 납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리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어떤 우리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뭐 포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리드를 하죠. 리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데이터를 하는데, 동기식 방식에서는
요 데이터 리드 콜한 요 부분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에는 항상 어떤 데이터가, 이 변수에는 항상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리드라는 걸 보면은 이게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NIC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소켓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리드를 요청하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통해 들어오냐? 랜카드 통해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레이턴시도 있고 저쪽에서 보내야 데이터가 오는 건데 저쪽에서 언제 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하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올 때까지. 계속 마냥 저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동기식에서 문제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스레드는 거기서 멈춰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기식 방식은 서버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하나의 커넥션만 핸들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커넥션만 핸들링 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얘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서버에서는 여러 커넥션을 동시에 핸들링 하거든요. 수천 개의 커넥션을 동시에 핸들링 하기 때문에 하나의 커넥션의 데이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커넥션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추면 안 되고 그냥 리드 리퀘스트를 날려놓고 바로 빠져나간 다음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왔을 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그래요. 비동기 방식. 비동기식이라고 하는데, 비동기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퀘스트, 리드를 요청하고, 가령 예를 들면 리드를 요청했죠. 요청을 했으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요청만 걸어놓고 그냥 딴 일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해줘 라고 말해놓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딴 일 다 보다가 다시 데이터 왔어? 그러면 왔어. 그때 다 처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 방식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서버에서는 다 비동기식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데, 비동기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네트워킹에서는 셀렉트 방식과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IOCP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 리퀘스트 방식이고 이건 포스트 리퀘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IOCP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눅스나 다른 계열에서는 뭐 ePOL 이런 방식도 있는데 제가 리눅스는 잘 써보지 못해서 요거 IOCP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모르셔도 프로그램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랭 같은 경우는 워낙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구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셔도 코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렉트 방식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떤 전화기가 한 대 있어요. 전화기가 이렇게 한 대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 잘 모르시죠? 요즘에 헤드폰이 다 있으니까. 옛날엔 전화기라는 게 있어요. 공중전화기가 있었어요. 공중전화기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중전화기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떡하냐? 매번 쳐다보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나 안 비었나. 그래서 누가 여기를 공중전화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죠. 쳐다보고 누가 쓰고 있네? 그럼 다시 가서 딴 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도 쓰고 있네? 그럼 또 딴 일 하다가 다시 돌아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냐? 얘가 다 공중전화를 쓰고 나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일 하다가 딱 와봤는데 마침 비었어. 그럼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서 쓰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딴 일 하다가 쳐다보고 딴 일 하다가 쳐다보고 계속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렉트 방식은. 그래서 셀렉트 방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read, write의 그 요청이 있는데 읽기와 쓰기 요청이 있죠. 거기 쓰기 요청에서 자리가 비었는지 매번 확인해 가지고
어떤 애가 너한테 뭔가 왔어, 너가 쓸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허락을 해주면 그때 가서 쓰는 거죠. 이런 방식은 셀렉트 방식이고요. IOCP 방식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전보를 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전보를 보내고 싶어요. 전보 여러분 전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택배를 보내고 싶다고 쳐보죠.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우체국에 이제 담당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 내가 가서 택배를 보내면 되죠. 택배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이 택배를 보내고 나서 보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 택배가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은 뭐 잘 갔는지 어쩐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그냥 딴데 볼일을 보러 가는 거죠. 이거와 또 비슷하게 어떤 택배를 받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택배를 받아야 돼. 내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바구니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기다 나한테 택배 오면 담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구니 여기다 놓고 가는 거죠. 딴 일 보러 가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얘한테 택배가 왔으면 그 바구니에 담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딴 일 막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딱 봤더니 바구니에 물건이 차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택배가 왔네. 그리고 물건만 딱 꺼내가면 되죠. 그리고 또 바구니 남겨놨으니까 또 이 사람이 물건이 오면 또 그때 또 담아놓고, 이런 방식을 IOCP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차이점을 크게 보면은, 셀렉트 방식은 어쨌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쓰는 건 나예요. 내가 전화하고 내가 통화하고 내가 데이터를 읽고 뭐 하는 거는 난데 일의 주체는 나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방식이고, IOCP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딴 애가 나 대신 일을 해줘요. 나는 걔한테 그냥 리퀘스트 요청만 해놓고 딴 일 보러 가면 돼요. 그러면 걔가 일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그냥 어떤 곳에 쌓아놔요. 결과를 쌓아놓고 큐에다 쌓아놓는데, 결과를 쌓아놓고 있다가 내가 가서 결과가 왔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게 택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OS가 일을 해요. 윈도우즈가 나 대신에 물건을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를 담고 이거 다 해줍니다. 나는 그냥 리퀘스트만 하고 딴 일 보러 가서 딴 일 보다가 데이터가 차 있는지만 가끔씩 확인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OCP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OS가 귀찮은 일을 다 해주니까, 그리고 OS가 그 성능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IOCP 방식이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셀렉트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IOCP는 뭔가 OS를 써야 되니까 커널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셀렉트 방식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뭐 둘 다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성능이 IOCP가 잘 나온다. 그래서 커넥션 수가 막 10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IOCP 쓰는 게 좋고, 100개가 안 된다 뭐 그러면은 뭐 셀렉트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랭귀지 고랭이나 뭐 자바나 닷넷이나 이런 랭귀지들은 이미 라이브러리 상에서 네트워크 기능은 되게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부적인 이게 IOCP를 썼는지 셀렉트를 썼는지 뭘 썼는지 굳이 모르셔도 크게 문제없이 코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MMORPG에 그러면 어떤 구조로 서버를 만들어야 될지, 서버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